안녕하세요. 현학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사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관리비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본사에서 발생시키는 비용을 우리는 본사관리비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약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본사관리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본사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조직이 아니에요. 물론 매출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본사에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본사가 다 매출을 발생시키는 조직이 아니다.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본사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따로 다루기로 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본사에서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본사에서 발생시키는 비용을 다른 곳에서 충당해 줘야 됩니다. 해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곳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본사관리비는 본사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사관리비는 현장에 할당해야 돼요. 할당. 그래서 본사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할당의 문제이다. 어떻게 할당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본사에서 100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발생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그 회사가 현장을 3개 갖고 있다. 그러면 본사에서 정하는 거죠. 현장 1은 20원 해결해주고 현장 2에서는 50원 해결해주고 현장 3에서는 30원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 뭐 회사의 어떤 결정에 달리는 거고 아니면 그 회사가 채택하는 회계 원칙에 맞춰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배분하느냐? 통상적으로는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본사관리비를 배분해요. 매출이 크면 많은 본사관리비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 매출이 작으면 적은 본사관리비를 해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반드시 매출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냐? 경우에 따라서는 원가, 비용이죠. 뭐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본사관리비를 할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뭐 객관성이라 그럴까요? 이 적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 대비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서 본사관리비를 할당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매출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본사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본사관리비를 부담해야 될 그 규모가 작아지겠죠.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둘 다 똑같이 100억이라고 하는 본사관리비를 발생시킨다. 그런데 A라는 회사는 매출이 1000억이고 B라는 회사는 매출이 5000억이다. 그러면 똑같은 본사관리비이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본사관리 비율은 다르겠죠. A라는 회사는 10%가 될 것이고 B라는 회사는 2%가 될 것이다. 이 본사관리 비율이 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인 경우에는 본사의 규모가 크잖아요. 본사의 규모가 크고 그 대신에 매출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 뭐 2%다라고 하게 되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건 매출이 적죠. 그렇죠? 대기업보다 매출이 적을 겁니다. 근데 본사 규모는 어떨 거냐? 본사 규모도 적죠. 적은데 또 대기업만큼 아니지만 반드시 유지되어야 될 본사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줄일 수 없는 거예요. 본사 조직을.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보다 본사 관리 비율이 커지게 됩니다.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자기들의 본사관리비가 매출의 뭐 한 4% 정도 된다. 근데 하도급 업체로 들어온 중소기업을 보니까 이 친구들은 뭐 15%, 뭐 심한 경우에는 본사관리비를 20%를 책정하고 있다. 이거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소기업, 전문기업이 유지하고 있는 본사의 사이즈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소기업이 성취하고 있는 매출의 규모를 보시고 그 기업의 적정 본사관리 비율을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자, 본사관리비가 아까 입찰 경쟁력을 좌우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있다. 근데 A라는 회사는 본사관리비를 2% 정하고 있고 B라는 회사는 10% 정하고 있다. 어떤 프로젝트에 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프로젝트 입찰 금액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1,000억이 돼야 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A사도 그렇고 B사도 그렇고 1,000억으로 입찰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A사의 경우에는 본사관리비가 2%니까 1,000억에 2% 20억 20억을 넣어야 될 거고요. B사는 10%니까 100억을 넣어야 될 거예요. 이 본사관리비에서 차이가 80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B사의 경우에는 이 차익을 다른 데서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항목들은 무엇이 있는 거냐? 이 공사비는 직접 공사비, 현장관리비, 이익 이렇게 돼 있어요. 직접 공사비에서 80억을 메꿔줄 수 있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물론 이제 공법을 좀 경쟁력 있게 하고 자기 자신만 어떤 그런 경쟁력 있는 공법을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또 관리 능력이 있다고 하면 직접 공사에 대해서 줄일 수 있겠지만 얼마까지 줄일 수 있겠느냐? 굉장히 힘들 거다 여기서 줄인다는 게. 현장관리비도 마찬가지죠. 프로젝트의 사이즈에 따라서 현장관리 규모가 결정될 텐데 무작정 줄일 수가 없잖아요. 이익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야, 우리 회사는 이익을 0으로 놓고 가자. 본사관리비가 워낙 세니까. 이익에서 50억을 줄인다 하더라도 30억을 직접 공사비나 현장관리비에서 충당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쉬울까?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사관리 비율은 그 회사의 입찰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 회사의 본사관리비 몇 %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해외 건설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해외 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 한 3%에서 4% 이 정도는 돼야 다른 해외 업체들하고 경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5% 가고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10% 간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미 다른 해외 건설업체와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옳은 이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처음 말씀드렸듯이 본사의 1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사관리비는 현장에서 다 부담해 줘야 되잖아요. 20원, 50원, 30원 이렇게. 그런데 현장 일에서 20원을 부담해 줘야 되는데 이 현장 일이 적지 않았어요. 뭐 돈이 남아야 본사관리비를 충당시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적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회계 원칙이고 뭐를 다 떠나서 회사의 방침이고 뭘 다 떠나서 20원 달라 그랬는데 못 주는 거예요. 현장 일은. 그러면 이 원칙 무슨 소용이냐. 실제 있어서는 의미를 못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다른 현장에서 적자가 아닌 이익을 보는 다른 현장에서 이 적자 현장이 부담해야 될 20원까지도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본사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배분을 하는 건데 이 본사의 정책적 결정에
좌우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장 일은 적자가 예상돼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현장 일한테 야 너희들은 20원 내지 마. 그리고 현장 사람 너희들 돈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너는 60원 내고 너는 40원 내고 그래서 100원을 너희 두 현장에서 메꿔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해외 건설 공사를 할 때 그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 특정 현장에 적용되는 본사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퀘스천 마크다. 이게 뭐냐면 추후에 클레임을 하거나 계약 관리를 함에 있어서 본사관리비가 문제가 되었을 때 입증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 본사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분배, 할당의 문제인데 이 할당은 결국 회사의 전략적 결정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프로젝트에 할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본사관리비는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IMF 때 대형업체의 본사관리비가요 20% 이렇게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이런 20%의 본사관리비 가지고는 해외 입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일은 없고 해고는 못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본사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사의 구성, 본사의 적정 규모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본사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 회사나 컨설팅 회사,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이 저희들은 현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매출이 본사에서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는 확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엔지니어링 회사 같은 경우에 설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그 조직은 현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사에서도 설계 업무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사에서도 매출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본사관리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당연한 얘기겠지만 매출을 발생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의 원가를 빼고요. 나머지 부분의 원가를 본사관리비로 이해를 하시고 적용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원가를 구분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시트와 같은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한다거나 아니면 그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원가 이체를 하는 그런 방식을 쓰거나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